아빠 통장에서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아빠가 찍어준 도장이 위임장에 박혔습니다. 우리 집 전세권이 딸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딸 민지가 가져온 병원 진단서를 봤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라고 쓰여 있었죠. 그게 우리 집과 통장 그리고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약을 깜빡하시거나 며칠 전에 한 말을 또 쓰시거나. 그래서 딸 민지가 자진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고 믿음이 갔어요. 엄마 아빠 병원 일은 제가 전담할게요. 엄마는 식당 일 보시느라 바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민지는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미혼이라 자주 와서 밥도 먹고 남편 약 챙기는 겉도병원 예약도 모두 그녀가 했죠. 아들 성우는 결혼해서 떨어져 사는 데다 일도 잘 안 풀려 바쁘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없다면 우리 부부가 어떻게 병원을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그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에게 통장 관리나 각종 공과금 납부는 항상 부담이었는데 민지가 컴퓨터에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도맡아 하더니 금세 정리가 되더군요. 엄마 제가 월급날에 맞춰서 관리비랑 공과금 자동이체 다 설정해 놓을게요. 엄마 아빠 통장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민지가 정말 든든하구나. 아빠 도장 어디 뒀는지도 자꾸 까먹는데 민지가 잘 챙겨주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남편이 공동인감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도장 케이스를 민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가족이면서도 일을 잘 아는 딸이 관리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지는 그 도장 케이스를 받아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빠, 제가 잘 보관할게요. 아빠 건강도 생각해서 서류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 어떤 금융관리사보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병원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신경내과 진료를 보러 갈 때마다 민지는 휴가를 내거나 저녁 시간을 내어 꼭 동행했습니다. 진료 후에는 꼼꼼하게 설명도 해주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도 가주었죠.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민지가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진단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검사 결과 나왔어요. 경도인지 장애래요. 치매 전 단계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어요. 민지는 제 반응을 보더니 다급하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단계라고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약도 나왔고 꾸준히 관리하면 더 진행 안 할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원본 진단서는 제가 병력 관리하려고 제가 잘 보관할게요. 엄마는 이 사본만 보세요. 민지는 A4 용지에 인쇄된 병원 로고도 있고 의사, 선생님 도장도 찍혀 있는 진단서 사본을 저에게 건넨 후원본은 자신의 가방 속 서류 보관용 파일 속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사본을 들고 멍하니 경도 인지장애라는 단어만 바라보았죠. 남편께는 민지가 직접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남편은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하시며 별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민지를 보며 고생한다 하셨어요. 그 후로 민지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병원 일은 물론 남편의 건강보험공단 청구 서류, 장기요양보험 신청 관련 상담까지 모두 그녀가 했습니다. 제가 식당 일로 바쁠 때면 민지가 우리 집에 와서 남편 식사도 챙겨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죠. 이웃들도 다 이모해했습니다. 정말 친딸이 보약이에요. 저희 집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민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성훈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어두웠죠. 엄마 저 사업 자금이 좀 막혀서 급한데 한
3천만 원만 가능할까요? 이자도 드리고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우리 통장에 그런 큰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어요.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 남편 병원비로 매월 바닥을 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우리 집의 재산의 핵심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었죠. 그 돈은 남편 명의의 통장에 안전하게 묶여 있어야만 우리의 노후와 식당 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바로 답을 못하겠다. 그 큰 돈은 아빠 통장에 있는 집 전세금이라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게다가 그 통장은 이제 민지가 관리하고 있다. 제가 말을 꺼내자 성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지가 관리한다고요? 왜요? 아빠 통장을 왜 민지가 관리해요? 민지가 컴퓨터도 잘 하고 병원 일도 다 도와주니까 편의상 그렇게 된 거야. 너도 바쁜데. 엄마 그건 좀 이상해요. 아빠 통장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게 무슨 편이에요? 그게 무슨 공동인감 도장도 민지가 가지고 있는. 성훈의 말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민지를 변호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민지가 다른 사람이냐? 우리 딸이잖아. 그리고 민지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민지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전화나투에서 성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한 번쯤은 아빠 통장 잔액 확인해 보세요. 큰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살짝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오늘 성훈이 전화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제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민지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불쾌함과 경계심이 스쳤죠. 오빠가 또 돈 달라고 했어요? 엄마 말리세요 정말. 작년에도 3천만 원 달라고 해서 아빠가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갚는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이제 와서 또요? 민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성훈은 과거에도 돈을 빌린 적이 있고 돌려준 것은 거의 없었죠. 그건 그래야지만 성훈이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엄마 그런 식으로 오빠만 봐주시면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아빠는 병도 있으시고 우리 집 재산은 아빠 병원비랑 노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돈이에요. 오빠가 그 돈을 탕진해버리면 우리 가족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빠가 오빠한테 마음 약해져서 통장을 내주실까봐 걱정돼서요. 민지는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족을 걱정하는 딸다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오히려 민지의 신중함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아니었으면 남편이 성훈한테 마음 약해져서 돈을 줬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알았어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그래도 아빠 통장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엄마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 가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요 엄마. 다음에 같이 은행 가서 잔액 확인도 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빠 명의 통장은 그 전세금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생활비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건 제가 카드로 연결해서 엄마 아빠 생활비나 병원비 때 쓰고 있고요.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민지는 약속대로 저를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창구 직원과 민지는 아는 사이처럼 인사를 나누었고 민지는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공동인감 도장을 제시하며 통장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직원이 출력해준 거래 내역서를 민지가 저에게 건넸을 때주 통장, 전세금 5억이 묶여있는 통장의 잔액은 정확히 5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간의 이체 내역은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봤죠? 전세금은 안전하게 있어요. 다만 이 통장은 비대면 거래를 안 하게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빠가 아빠를 졸라서 인터넷으로 송금한다든지 하는 일을 방지한 거예요. 민지의 설명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민지의 배려심에 감탄하며 우리 집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그 돈은
아빠 엄마 노후 자금이라서 못 빌려준다. 미안하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성훈과의 관계는 좀 어색해졌고 가족, 단톡방도 조용해졌죠. 민지는 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고 남편의 병원 일정도 더 꼼꼼히 챙겼습니다. 남편은 민지를 보며 늘 이렇게 효자 같은 딸이 어디 있냐 하셨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후편함에 평소와는 다른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제목은 전세권 관련 중요 안내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뜯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랬어요. 기아의 세대에 등기된 전세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필요 서류는 등기소 및 관련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권 말소, 소유권 이전? 우리는 이 집을 전세로 살고 있을 뿐인데 무슨 소유권 이전이란 말인가요? 당장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려던 참외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서류를 민지에게 보여주었죠. 민지야, 이게 무슨 내용이니?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게 왔는데. 민지가 서류를 받아들더니 눈을 훑고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건 아파트 전체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공고문이에요. 우리 동 몇 호에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이 바뀌는 건대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세대에 다 보내는 거죠. 제 친구도 다른 동에 사는데 똑같은 거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민지의 해명에 저는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왜인지 찜찜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민지는 변함없이 우리 집을 찾아와 남편의 약을 챙겨 주고병원 일정을 확인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평소에 자주 앉아 계시는 소파 옆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메모지 조각이었는데 거기에는 법무사라는 글자와 함께 전화번호 일부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제가 그 조각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쓰고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네. 민지가 가지고 온 서류들 중에 끼어 있었나 보다. 민지가 법무사와 무슨 일로 연락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민지가 그동안 해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니 제가 보통 확인을 해드렸죠. 문자는 어떤 대출 상담사로부터였습니다. 오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해주신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준비되셨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주시면 심사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리 집은 전세인데 무슨 담보대출이란 말인가요? 게다가 남편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라서 혼자서 대출 상담을 하러 갔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여보, 이거 대체 무슨 문자예요? 대출 상담을 하셨다고요? 제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더니 나 같은 거 한 적 없는데 민지가 뭘 처리하러 갔다가 내 이름으로 상담을 받은 모양이구나. 요즘 은행에서 뭐가 그리 복잡하다고 하더라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남편의 이름으로 그것도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건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 어젯밤에 아빠 핸드폰에 대출 상담사한테서 문자가 왔더라.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상담했다는 내용이던데 이게 무슨 일이니? 전화나투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본 거예요, 엄마. 아빠 병원비랑 앞으로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식당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명의로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둘 생각으로
상담만 받아본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집은 전세잖아, 민지야. 전셋집을 어떻게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니? 엄마, 그건 아빠가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하신 계약 같은 거고등기 부등본상으로는 아빠 명의로 나와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본 거예요. 괜히 엄마만 걱정하시네요. 제가 다 생각하고 있는 일이에요. 민지의 설명은 매번 그렇듯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이번에는 그 논리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 남편 명의?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더욱 직접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의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직접 연락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이번 계약 갱신은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저희 법무사가 확인해 보니 현재 임대인이 등기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세요? 임대인이 바뀌었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현재 임대인 명의가 김민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등기소나 법무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지. 우리 딸 민지의 이름이 우리 식당 건물의 임대인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은 원래 지인이 소유하던 것을 우리가 임대해 운영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인과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민지 명의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크게 놀라셨지만 곧이어 민지가 뭘 잘못 알고 처리한 게 아니냐. 저렇게 우리 일을 꼼꼼히 챙겨주는 딸이 무슨 나쁜 생각을 하겠느냐 하시며 다시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실마리는 분명히 병원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혼자 데려가서 혼자서만 알고 있는 그 진단서 원본. 저는 남편 몰래 민지가 다닌다는 대학병원인지 장애 클리닉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로 쉽게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진단서 진위 확인 절차가 있는지라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민지가 식사 준비를 한다며 일찍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주하게 되었죠. 민지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왜인지 날카로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빠 좋아하시는 거.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엄마가 오늘 임대인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식당 건물 임대인이 네 이름으로 바뀌었다더구나. 그게 어떻게 된 일이니? 민지의 젓가락 움직임이 살짝 멈췄습니다. 아, 그거요? 그녀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드시는 남편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임대인 아저씨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시게 되셨대요. 그 전에 부동산을 정리하시면서 아빠가 오랫동안 정들여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에 감동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제게 명의를 넘겨주신 거예요. 사실상 선물 같은 거죠. 아빠 명의로 바로 넘기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제 이름으로 먼저 받은 거고요. 나중에 아빠께 다시 넘겨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네가 혼자 처리했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그때 아빠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힘드셨잖아요. 제가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 부담만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처리해놓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야말로 엄마 아빠를 생각한 마음이었는데 민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밤새워서 아빠 병원 일 챙기고 은행 다니고 힘들게 했는데 성훈 오빠는 돈만 달라고 하고 정작 부모님 일은 외면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못 믿어온 걸까요? 민지의 눈물이 글썽거리자 남편이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왜 그래? 민지가 그렇게까지 우리 생각해주는데 엄마가 너무하지 않아? 민지야, 울지 마. 아빠는 네가 정말 든든하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눈물과 남편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의혹이 오히려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받아 듣자 전화 나투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저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저희 오 법무사입니다. 지난번에 민지 씨를 통해 접수해 주신 아파트 전세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이제 최종 확인만 남았는데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신지요? 민지 씨와 함께 오시면 됩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하셨지만 상대방은 민지 씨가 모든 서류를 대리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황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 그 전화요. 그건 제가 아빠를 대신해서 상담했던 건데 법무사에서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바로 연락해서 취소할게요. 민지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파트 전세권 말소라는 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네 이름으로 넘겨받으려는 일이구나. 그 말과 동시에 지난번 관리사무소에서 온 문서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세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것은 결코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민지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민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만 같아 저의 손발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찾아온 손님은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손에는 뭔가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식탁에 앉아 있던 우리 셋의 모습이 얼어붙은 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민지를 번갈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성훈의 얼굴은 확실히 평소와 달랐어요. 피곤함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그런 색채가 감돌았습니다. 엄마, 아빠. 성훈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오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라는 문구가 보였고 그 아래에는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인란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신청인 서명란에는 민지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담보가 되는 집의 소유권 문제로 상담이 보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러 갔더니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담보 물건이 우리 집 아파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전세권 말소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이었고 남편이 서류를 집어 들더니 안경을 쓰고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점점 더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건 내가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도장도 내 도장 맞긴 한데 아빠 그 도장은 민지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이 민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동봉된 서류 중에 아빠 인감증명서 사본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전세권자란에는 전세권 말소 절차 진행 중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민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식탁 위를 떠돌면서 뒤로 도망갈 곳을 찾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말해봐. 제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잔뜩 긴장된 채로 나왔습니다. 이 대출 서류는 대체 뭐니?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대비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담보가 우리 집이라니?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으려는 거였어? 아니 엄마. 민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전처럼 울먹이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빠를 위한 최후의 대비책이었어요. 만약에 아빠 병이 더 심해져서 전문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거였을 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요. 진행된 게 없다고?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은행 직원 말이 대출 심사가 아니라 서류 검토 단계에서 보류된 거라고 했어. 이유는 담보 제공 예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전세권 말소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의심이 스쳤어요. 민지의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라. 너 아빠 몰래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지? 민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 찰나의 망설임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병원 갔다 와서 제가 뭔가 서류를 가져와서 아빠께 설명드리고 도장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세권 말소 동의서랑 위임장이었어요. 제가 아빠께 집 관리 관련 서류라고 했었죠. 아빠께서 도내가 알아서 잘해라 하시면서 도장 찍어주셨는데 무슨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었다고? 나는 그냥 관리비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약점을 딸이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성훈이 서류 뭉치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병원 로고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아빠 진단서 사본이에요. 경도인지장애가 아니라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진단일은 6개월 전이고요. 그건 가짜야?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이 역력하게 드러났어요. 누가 그런 걸? 성훈 오빠 그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았어. 성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며느리가 지난번에 아빠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아빠 동의서를 받아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이게 나왔어. 민지야 너는 엄마 아빠에게 경도 인지장애라고 말했지? 이렇게 심각한 진단을 숨긴 거야. 공기가 찌르륵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진단서를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치매 진단서. 그것은 법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진단서를 바탕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유효한 위임장을 통해 재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민지 너. 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숨기고 아빠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임장을 받아내서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기려 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고 엄마 그게 다 아빠를 위해서예요. 민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이제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필사적인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아빠 병이 점점 나빠지면 엄마 혼자서 어떻게 아빠를 돌보시겠어요? 전문 요양원 비용은 어마어마해요. 식당은 임대사업자 명의가 제가 된 김혜재가 운영해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아빠 치료비에 보태려고 했던 거예요. 집도 제 이름으로만 일단 넘겨두면 나중에 형제간 상속 다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훈 오빠는 계속 돈만 필요하다고 조르잖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성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돈을 조른 게 한두 번이겠냐.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너는 법적인 절차를 속여서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잖아. 가로채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무 순수하셔서 다 속아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크게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저와 성훈이 동시에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충격과 스트레스는 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아빠. 민지도 다가오려 했지만 성훈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너는 저리 비켜. 아빠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당황해서 주머니에서 남편의 약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병뚜껑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성훈이 약을 받아서 남편 입에 넣어드리고 물도 떠다 드렸어요. 민지는 한쪽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그는 민지를 보지도 못할 것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119를 불러야겠어. 아빠 상태가. 성훈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이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다오. 남편의 말투는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대출, 서류침해 진단서, 그리고 식당 임대인 변경. 이게 다 네가 계획한 거냐? 처음부터? 식탁 위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제 아무런 위로도 신뢰도 되지 않았어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부모님 도움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는데 저는 나이 40의 미혼으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앞날이 캄캄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성훈 오빠 걱정만 하시고 저는 그냥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게 제 역할인 줄만 알았는데 그 보상이 뭐예요? 제 미래는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상? 우리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보상이 필요한 투자가 되었던 걸까요? 그래서 네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우리 집을, 우리 생계수단을 가로채려 한 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지 만속은 완전히 텅 비어 버린 것만 같았어요. 가로채는 게 아니라고요. 민지가 다시 소리쳤지만 그 힘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면 안전할 거라고, 제가 다 책임지고 엄마 아빠 모실 거라고. 거짓말 마. 성훈이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네가 관리한다고? 그럼 왜 아빠 진단서를 숨겼어? 왜 위임장을 속여서 받았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훈이 서류 더미에서 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거 봐. 아빠 명의 전세금 통장의 거래 내역이야. 엄마가 민지랑 함께 은행에서 본 내역에는 최근 한 달간 이체가 없었지? 하지만 이 최신 내역에는 보이지? 3주 전에 2억 원이 인출됐어. 인출 방법은 비대면 계좌이체라고 되어 있고 입금처는 김민지 개인 통장. 저는 그 종이를 빼앗아 들고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민지는 저와 함께 은행에 가섭이 되면 거래를 차단해 놓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면 이체를 통해 거액을 빼낸 것이었습니다. 그 돈, 민지는 그 거래 내역을 보더니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울음소리가 아닌 숨이 막히는 듯한 흐느낌이 새어 나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변명하는 딸이 아니라 적발된 범인의 모습이었죠. 그 돈은 일시적으로 제 계좌에 보관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수수료랑 법무사 비용이 필요해서 거짓말하지 마요. 성훈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그 이체는 단순 계좌 이체라고, 수수료 명목이 아니라고.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이 끔찍한 미로의 출구가 비록 차갑고 어둡더라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저는 꼭 잡아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불꽃화장이 번져 초라해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 너랑 같이 법무사에 가자. 그리고 은행에도 가자. 네가 진행시킨 모든 절차를 중지시켜야 해. 위임장도 취소해야 하고 전세금 통장에서 빼낸 2억 원은 오늘 안으로 돌려놔야 해. 엄마 그건. 대답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이런 톤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니 없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남편이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민지 아빠가 너를 너무 믿었구나. 그게 잘못이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해결하려 한 게 뭐였냐? 그 질문에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훈도 동행했어요. 그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이나 위협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는 행동이었으니까요. 법무사는 저희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철수 씨, 본인이 오셨군요. 그런데 지난번 위임장에는 그 위임장은 무효예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남편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어요. 게다가 그의 진단서를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는 유효한 재산 처분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민지를 힐끔 보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죠. 그 민지 씨가 가져온 진단서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서명 당시 본인이 판단 가능한 상태였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고요. 그 확인서는 거짓이에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원본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위임장의 집 관리 관련 서류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속임수에 의한 동의는 무효죠. 법무사는 두 진단서를 번갈아 보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진행 중인 모든 등기 절차는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서류를 회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일부 수수료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단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남편 명의의 어떤 재산 관련 서류도저나 제 아들 성훈의 동의 없이는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법무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드리죠. 법무사를 나온 뒤 저희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을 만나 남편 명의 통장의 모든 비대면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공동인감 도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기존 도장은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죠. 민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조용히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2억 원은 그날 오후 그녀의 계좌에서 남편 통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시보관이었던 그 돈은 정말로 그녀 계좌에 그대로 묶여 있었더군요. 아마도 전세권 말소 등기가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집에 돌아온 후였어요. 남편은 침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며칠 후 입원을 해야 할 상태라고 했죠. 저는 거실에서 민지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몇 벌의 옷과 개인 소지품만 챙긴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 잠시 친구 집에 머물러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배에서 나왔고 한평생 내 딸이라고 부르며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 눈빛은 낯설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묻고 싶어. 정말로 그 모든 게 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니? 우리가 너를 못 믿어해서? 성훈이만 봐줘서?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재산을 제가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 미래도 보장받고 모두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낳겠니? 제 말투는 담담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빠의 병을 이용했어. 우리의 신뢰를 이용했고 그게 가장 못 용서할 일이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나 계산이 아닌 진짜 절망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베인 상처였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시구나도 너를 보면 너무 아파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한 일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빠 상태가 나아지고 난 뒤에 가족이 논의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비로소 허탈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승리나 해결의 기쁨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엄청나게 무겁고 텅 빈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 악화와 정신적 충격이 겹친 탓이었죠. 성훈과 며느리가 병원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식당은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임대인 문제는 성훈이 직접 원래 임대인을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민지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민 계획도 없으셨고 부동산을 양도한 적도 없었죠. 민지는 가짜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임대인은 민지를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며 간신히 무마했습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은 기존대로 복구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퇴원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지셨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시다가 민지는 어디 사나 중얼거리실 때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주말이면 꼭 찾아와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시고자 하는 식당 재개 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식당 다시 열면 제가 주말에라도 와서 도울게요. 제가 요즘 일자리도 좀 안정됐고 아빠 엄마가 힘드신 건 알겠어요. 저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너도 네 집안이 있고 바쁜데. 엄마. 성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의지만 하려 했지 정작 돌보려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민지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저도 몫이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용서나 화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부서진 가족의 조각들을 어떻게든 현재의 모양으로라도 맞춰보려는 노력이었죠. 오늘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금 통장 잔액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5억 원의 전세금은 안전하게 그대로 있었고 민지가 빼냈던 2억 원도 다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본인들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가족이라고 해도동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확실함이 신뢰를 갉아먹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서 그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저를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지만 믿어서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아냐. 제가 그의 손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나도 믿었어. 우리 둘 다 같은 실수를 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식당도 다시 열고 성훈 내외도 자주 오고. 그래.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더 이상 딸의 발소리로 가득 차지 않은 고요한 공간. 그 공허함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채워나가야 할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민지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고 밝은 얼굴로 저희 사이에 서서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들어 침실 안쪽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민지의 어린 시절 그림은 그대로 두었어요. 지우지도 떼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현재를 살아갈 힘은 비록 조금씩이고 아프더라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리쬐며 먼지가 살짝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함 속에 서상쳐 아문자리가 짓무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아픔이야말로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증거처럼도 다가왔습니다.